자, 유닛 4 합시다. 이게 25, 6, 7, 8 순서대로 문제를 실어둔 거예요. 아시겠지만 전국 정답률이 보통 90%를 넘는 문제들입니다. 여기 있는 문제들은 틀리고 이러면 대학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심해서 틀리지 않도록. 근데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도표는 하나는 첫 번째, 이거 해석 틀리면 나락 갑니다. 예, 요 표현만 들어오면 정답률이 떨어집니다. followed by라는 말은 뭐라고 읽으면 되냐면 그 다음에 라고 읽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A가 있고 뒤에 B가 있으면 누가 1등이에요? A가 1등인 겁니다. A가 1등이고 그 다음에 B가 2등인데 이게 수동태로 적혀 있으면 헷갈리나 봐요. 수동태로 되나 능동태로 되나 바뀌지 않아요. B follow A라고 쓰면 B가 A를 따라가는 거죠. 누가 1등이에요? A가 1등이잖아요. A가 앞에 있고 B는 이걸 열심히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수동태로 쓰면 A가 앞으로 가고 B followed by가 나오는데 이렇게 된다고 해서 어디 1, 2등이 바뀌냐고요. 바뀌는 거 아니라고요. 근데 또 분사로 쓰이게 되면 B 빠지고 followed by만 나오는 경우 많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게 1등, 뒤에 게 2등입니다. 그래서 얘를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두 번째 하나 조심하실 건 숫자 앞에 있는 전치사를 읽을 때 by 뒤에 수치가 나오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to 뒤에 수치가 나오는 것 이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나오면 잘 틀립니다. by를 쓰게 되면 얘는 무슨 말이냐면 얼마만큼이라는 얘기고요. to는 전치사가 이리 향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어디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만약에 시험 점수가 원래 100점이었는데 이 100점이 디크리즈를 합니다. 떨어지는 거 여러분 주특기잖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만약에 by 20이라고 쓰면 그리고 to 20이라고 쓰면 얘는 by 20은 80점이 되는 거니까 다시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거고 얘는 to 20이면 20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얘는 새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얘 어떻게 다른 건지 아시겠죠? by는 얼마만큼이라고 해석하는 거고 to는 어디로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도표 문제 중에 유일하게 역대 30년의 수능 역사에 60%가 안 되는 정답률이 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그 뒤로 다시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는 거 보면 안 낼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거였냐면 남자 임금 대비 여자 임금이 몇 퍼센트인지를 보여주는 표였거든요. 그러니까 60%, 70%, 80%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올라가는 거고 간극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간극이 줄어든다라고 했는데 애들이 표만 보고 그래서 이 틀리게 쓰는 그런 사태가 한번 있었죠. 그리고 도표 문제는 전국 정답률이 100%인 적도 있었습니다. 100% 단 한 명도 틀리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전 문항 정답 처리를 내줬죠. 문항이 오류가 나서. 학생들의 탓이 아니라 문제를 출제한 영어 선생들의 실수로. 퍼센트 포인트라고 했어야 되는데 퍼센트라고 보기를 만드는 바람에 전부 다 틀린 보기가 돼서 그래서 전문항 정답이 됐었죠. 자, 1번 문제 한번 풀어보십시오. 지금부터 풀 유닛 4 6문제 중에 4문제 정도 틀리면 삶을 새롭게 설계해 봅시다. 이제.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정답은 5번입니다. 문장을 보면 여기가 small러라고 돼 있는 데가 작은 게 아니라 사실은 합친 게 더 컸어야 되는 거죠. 얘를 larger로 바꿔야 올바른 표현이었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보고 갈게요. 위에 있는 표죠. 위에 있는 표가 보여주는 건 리튬 광물 생산을 보여주는 건데 mine이라는 단어는 나의 것이라는 소유 대명사도 있지만 얘는 그거하고 다른 단어예요. 얘는 광물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기에 동사로 뭐가 자주 보일 거냐면 캐내다라는 뜻의 광산에서 채굴을 내는 걸 영어로 mine이라고 합니다. 이거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mine 뒤에다가 s 붙어서 얘가 주로 mines라고 쓰면 광산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건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튬 광물 생산이 되네요. 리튬 광물 생산을 보여주죠. 6개국에서예요. 그리고 걔들의 2018년도 여기서 쉐어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할까요? 점유율 정도면 좋겠죠? 2018년도의 점유율, 그리고 2018년도의 성장률, 그리고 2007년에서 2017년으로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게 2018년도의 The Total World Production은 전 세계 Production of Lithium은요, 리튬 생산은 61.8,000 톤이었습니다. 61,800톤이었는데, 자, 이때 among the 6 countries 중에서 6개국 중에서 이 호주가 뭘 만들었냐면 가장 많은 리튬을 2018년도에 생산을 했고요. 다음에 그 해의 점유율이 또한 the highest 가장 높았습니다. 자, in terms of라고 하면 뭐뭐의 관점에서, 뭐뭐라는 점에서 이런 말이죠. 뭐의 차원에서. 그래서 2018년도 성장률에서 보면 이 브라질이 보여주고 있죠. 200%만큼을 보여주고 있고요. followed by 뭐라고 읽는다고요? 그 다음에라고 읽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짐바브웨인데 짐바브웨의 연간 성장률은 in the same year 같은 해의 연간 성장률은 100%였습니다. 자, 브라질이 200%로 1등, 그리고 짐바브웨가 100%로 2등입니다. 2007년도와 2017년도 사이에 6개국 중에 4나라가, 즉 브라질하고 칠레만을 제외하고 6개국 중에 4나라가 had growth rate 성장률을 가졌죠. 더 높은 성장률인데 뭐보다? 세계 전체보다 높은 성장률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다 2018년에 칠레는요, the second largest 이렇게 쓰면 두 번째로 큰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로 큰 그 점유율을 가졌죠. 세계 리튬 생산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게 적었는데 뭐보다는 적었냐면 차이나하고 짐바브웨의 합친 점유율보다는 적었다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크죠. 그죠? 그래서 스몰러가 라저로 바뀌어야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이어서 2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오늘 간만에 신나게 좀 많이 맞추고 갑시다. 얘도 5번이 답인데 이번에는 거꾸로 larger가 아니라 얘가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smaller로 바뀌어야 하는 거였죠. 원래 도표 문제는 4번, 5번이 답이 잘 됩니다. 그걸로 답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출제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앞에만 읽고 답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 파악 문제들이 앞쪽에 정답이 잘 안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뒤에 볼 3, 4번의 그 내용 불일치 문제도 그렇고. 근데 뭐 이거에 얘는 어차피 안 틀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 안 해도 되죠. 위에 있는 표가 보여주는 건 이 prevalence라고 하면 널리 퍼지다라는 얘기거든요. prevail이라는 동사부터 알아두시죠. 자주 나옵니다. 얘가 아주 널리 퍼져 있는 것.
자, 그리고 우세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온통 이거 아는 거니까 만연하다, 지배적이다 이런 말이 되죠. 이거 다른 말 아니고 다 같은 말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해석하기 좋은 말 적절하게 택해서 쓰시면 됩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수학 인강은 현우진 선생님께 많이 퍼져 있죠. 현우진 선생이 우세하죠. 현우진 선생이 지배적이고 현우진 강의가 만연하죠.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널리 퍼져 있는 이걸 prevail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렇게 바꿔놓으면 prevalence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세, 뭐 만연 이런 말로 해석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prevalence하고 그다음 number of adults 하고요. 그런데 여기는 그러면 성인의 숫자와 그다음에 요거는 지금 의학에서 사용하면 일반적인 단어로는 이렇고요. 일단 여러분은 이거 외우세요. 그래서 prevalence라고 쓰면 이렇게 쓰면 널리 퍼짐, 지배적임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위에 단어의 명사가 되는데 의학에서 쓰면 혹시 여러분 유병률이라는 말 알아요? 유병률, 발병률이라고 하면 알겠어요? 예, 그냥 발병률로 합시다 그래. 에휴, 발병률로 할게요. 그러니까 유병률, 실제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인들의 유병률과 그 다음에 그 숫자를 보여주는 거네요. 이 다이어비티스는 당뇨입니다. per region 지역별로 1980년, 2014년에요. 자, 그래서 총 성인의 숫자, 당뇨가 있는 총 성인의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났는데 이렇게 쓰면 몇 배가 되는 거죠? 4배만큼 늘어났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by가 만큼입니다. 1980년에서 2014년. 그러면 몇 배라는 말도 알아야겠네요. 몇 배라는 말은 어떻게 쓰냐면 앞쪽에다가 기수 쓰고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times 쓰면 됩니다. 자, 그런데 2배는 2 times라고 잘 하지 않고 2배는 뭐라고 그러냐면 twice라고 하죠. 노래도 하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고요. 그냥 2배는 이렇게 쓰는 이유가 2 times라는 말을 옛날에는 썼는데 요새는 잘 안 쓰게 되는 이유가 2 times가 우리말에 두탕 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 바람 피거나 이런 데도 자꾸 쓰이고 이러기 때문에 좀 어감이 좀 그러니까 이제 사라지게 된 거죠. 좋은 건데. 3배라고 쓰면 두탕 뛰면 양다리 걸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연애할 때 이렇게 양다리가 좋은데. 3배는 triple이라는 단어도 있고 3 times라고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4배부터는 무조건 그러면 4 times, 5 times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연애할 때는 뭐 2-3명 동시에 사귀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나쁜 경험 아닌 것 같은데 꼭 연애를 이렇게 목숨 걸고 할 필요가 있나? 대신에 이제 같은 날 겹치고 이러면 헷갈리면 사고 나니까 얘는 월수건반, 얘는 화목반, 얘는 주말반이라고 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그건 뭐 여러분은 그렇게 시간표 짜는 걸 잘하잖아요. 그렇게 해놓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생기면 뭐 주말은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야지 뭐. 자, 그러면 이렇게 prevalence하고 number of adults인데 성인들의 유병률과 숫자, 당뇨가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제일 작았던 건 아프리카 지역이래요. 그 다음에 뭐 중에서 그러냐면 주어진 지역 중에서 1980년, 2014년도에 주어진 지역 중에서 제일 적었던 건 아프리카였고, 그 다음에 동부 지중해 지역은요, 지중해라고 할 때 이거 보면 가운데 맥주 이름 들었죠. 테라라고, 그죠? 테라라는 말이 원래 영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영토여서 여기다가 뭘 쓴 거냐면 땅지자를 쓴 거라고요. 그리고 MED가 가운데죠. 그래서 얘를 지중해라고 일본 애들이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얘 나와도 안 까먹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테라 설레는군요. 자, 그래서 동부 지중해 지역은 그래서 왜 땅 안쪽을 뭐라고 그래요? 인테리어라고 할 때 이것도 걔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쪽에 일과에서 단어 공부할 때 exterior이라는 거 있었고 대기실 단어 기억나세요? anteroom. 나는 다 외우고 있는데 여러분은 왜 그러죠? 그래서 그게 대기실이 1과 4번 문제에 나왔던 거잖아요. 내가 엔트룸에 가서 기다리고 있을 때 그러다가 다 틀린 줄 알았는데 네가 유일하게 다 맞췄어요. 그 얘기 나오든 이제 내용도 기억이 안 나는군요. 아이고. 그래서 anterior이라고 쓰면 뭐예요? 얘가 앞쪽의라는 말이었죠. 그래서 posterior이라고 쓰면 뭐였어요? 뒤쪽의라는 단어잖아요. post가 뒤를 나타내는 말이고 anti가 앞쪽이어서
옛날의 고대의라고 할 때 앤틱, 에인션 같은 단어 배웠었잖아요. 이런 친구들이 꼭 나중에 저 새끼 가르쳐준 거 하나도 안 나왔다고 그럽니다. 나중에 가가지고 그냥 자, 그다음에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다음 책이 한 권 정도면 한 3년은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다 하고 나면 다시 하면 또 맑은 정신으로 돼 있고, 다 하고 앞쪽으로 하면 다시 맑은 정신으로 돼 있고. 자, 그다음에 이렇게 동부 지중해 지역은요, 뭘 봤냐면 이 당뇨 발병이 치솟는 걸 봤죠. SOAR, 소울이 치솟다라는 얘기거든요. 5.9%에서 13.7%로 치솟는 걸 봤습니다. 자, 그 차이는요, 성인들 숫자의 차이인데, 당뇨가 있는 성인들 숫자의 차이, 80년에서 2014년까지가 제일 컸던 건 어디였냐면 서태평양 지역이었네요. 자, 그러다가 2014년에 당뇨 있는 사람들의 발병률과 숫자가 아메리카 지역에서 더 컸는데 뭐보다 더 컸냐면 Southeast Asia region에 뭐보다 the prevalence and number of adults of diabetes보다 컸다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대명사가 보통은 대명사를 쓸 적에 그 사람은 인칭 대명사 쓰잖아요. 그러니까 I, you, he, she, they 이거 쓰잖아요. 그 다음에 사물은 뭐 쓰죠? 사물은 it 아니면 they를 단수 복수니까 it을 쓰는 거고요. 복수가 되면 they나 them을 쓰는 건데 이 it을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대명사에서 it을 못 쓰고 뭘 써야 되는 경우가 있냐면 it이 안 되고 이 대명사에서 that이나 those를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 대명사를 꾸미는 말이 뒤에 붙어 있으면 그러면 이때는 뭘 쓸 수 없고 it을 쓸 수 없고 그 다음에 that을 써야 됩니다. 이 꾸미는 말 중에 제일 많이 나타나는 모양이 전치사의 형태나 관계사의 형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ed의 형태도 나타납니다. 제일 흔한 건 전치사의 모양이에요. The climate of Tokyo라고 쓰면 자, 그럼 도쿄의 날씨가 is milder than 이라고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Seoul이라고 이렇게 쓰면 이 문장은 틀립니다. 자, 도쿄의 날씨는 서울의 날씨보다 온화하다라는 얘기인데 우리말로는 괜찮은데 영어는 이 자리를 서울의 날씨라고 반드시 써줘야 돼요. 서울보다라고 쓰면 틀리고 영어는 이 자리를 The climate of Seoul이라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똑같은 단어가 이렇게 나타나면 그 단어를 안 쓰죠. 그죠? 영어는. 그리고 얘를 뭘로 바꿔요?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로 바꾸는데 이 자리는 대명사를 it을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말이 서울의 날씨라고 해서 앞에 있는 이 자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뭘 써야? that을 써야 맞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자리가 those가 나온 이유가 얘를 지금 대신 받는 대명사가 나타난 거거든요. 근데 뒤에 누가 있죠? 뒤에 in the southeast region이라는 말이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다가 them을 쓰면 틀리고 뭘 써야 맞는 거냐면 those를 써야 맞는 겁니다. 저게 수능에 문법 문제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그래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해석할 때도 필요하니까. 자, 2번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로 가서 내용 불일치 문제를 풀어보는데 여기서는 이제 제가 한 가지 일러드릴 게 딱 있어요. 얘는 무조건 보기가 지문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문에 나오는 내용하고 순서가 뒤집히는 경우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하나하나 지문이랑 비교해 가면서 읽으면 되겠죠. 홀수형, 짝수형의 경우 보기 다른 거 아시죠? 근데 이 문제는 보기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한쪽만 섞어버리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출제를 할 수 없어서 얘는 보기 순서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 문장이 해석이 안 되면 그러면 해석 안 해도 되죠. 왜냐하면 첫 번째 문장이 지금 보기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그냥 건너뛰면 된다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다가 내용 이해 관련 문제를 출제 보기로 만들지 않는다라고 수능 출제 매뉴얼에 적혀 있어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적 이해, 즉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따지는 거기 때문에 순서대로 하나씩 읽어가면 됩니다. 이 설명도 무색하게 잘 안 틀리죠. 전국 정답률이 얘도 거의 90%에 달합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같이 가봅시다. 답은 3번이죠, 그죠?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하고 2년 후에 큰 실수를 했다. 이게 틀린 보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로버트 프로스트는 태어났는데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주에서 태어났어요. 1874년에 이렇게 비본2라고 하면 누구에게서 태어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자리에 지금 부사가 하나 끼어들어 있는 거예요. 비본2라고 쓰면 누구에게서 태어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이런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거죠. 아버지가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지에서 태어났는데 어떤 아버지였냐면 이뤘죠. 자신의 성공을 literary라고 하면 문학의라는 말이잖아요. 자, 문학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던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자, 그러다가 when his father died,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The family가 어디로 이사를 갔냐면 East Coast로 이사를 갔어요. 매사추세츠에 있는 동부 연안으로 이사를 갔고, 그리고 first는 attend라는 단어가 다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어디를 다녔냐면 Dartmouth College를 2달 다녔네요. And then 그리고 나서는 돌아가 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워킹 일을 했는데 많은 일자리에서 일을 했죠. 근데 그 일자리가 어떤 거였냐면 neglect라는 단어는 소홀히 다루고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거잖아요. fulfill him이라고 할 때 fulfill이라는 단어는 원래 이 단어는 어떻게 만들어진 단어냐면 full하고 fill하고가 합쳐져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가득 채우다라는 말로 원래 만들어졌던 거죠. 어떤 주어진 과제를 줬을 때 그 과제를 전부 다 해내는 것, 그걸 fulfil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어장에 보통 이행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 끝까지 다 한 거니까 완수하다라는 이런 해석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뭔가가 과제를 내준 걸 전부 다 해서 완수했으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겠죠. 그래서 fulfill이라는 게 그 완수한 데 대해서 만족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것도 fulfill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걔를 만족시키는데 소홀했다라는 얘기는 만족시키지 못했던 수많은 일자리에서 일을 한 거죠. 여러 가지 일자리에서 일을 했는데 그게 만족스럽지가 않았습니다. 자, 걔는 이런 일자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느꼈냐면 자기의 진짜 콜링은 포이트리다라고 느꼈던 거죠. 자, 이게 이제 기독교적 관점의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건데요. 원래 영어는 이렇게 기독교의 그 생각이 들어가 있는 단어들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유교, 불교 이런 단어들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찰나에 이런 거 불교 용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영어는 당연히 뭐 이렇게 유럽 데리고 휩쓸고 다녔던 게 기독교니 걔네들의 사상이 많이 들어가 있죠. 신이 부르는 겁니다. 신이 불러서 주는 뭐가 되는 거냐면 소명이 되죠. 근데 신이 어떤 소명을 주냐면 너는 이 일을 하거라라는 소명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 직업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또는 우리말의 천직이라는 말에도 가깝습니다. 잘 어울립니다. deliver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죠? 전달하다, 배달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이게 기독교적 관점에서 신이 사람의 몸을 빌어서 아이를 낳는 데다가 deliver를 붙여서 그래서 이 단어가 분만하다라는 이런 뜻도 가지는 거예요. 어느 나라나 그러하죠. 자, 그래서 그의 진정한 직업은, 진정한 소명은 was poetry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poet이라고 쓰면 얘는 뭐냐면 시인입니다. poem이라고 쓰면 시고요. 그 다음에 poetry라고 쓰게 되면 얘는 시입니다. 포임은 뭘 이야기하는 시냐면 문학 작품으로서의 시를 포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문학 장르로서의 시를 poetry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있는 단어는 셀 수 없는 단어가 되죠. 자, 그래서 자기의 진정한 소명은 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다가 엘리너 메리언 화이트하고 1895년에 결혼을 했고요. 그 다음에 and then 그리고 나서 이거 우리 유닛 1에서 봤었죠. 나 기숙사 바꿔줘 하는 걔가 내가 니네 대학에 1학년으로 받아들여졌는데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말로 이제 입학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괜찮은 학교 갔는데요. 자, 그러다가 이제 하버드 학교에 대학에 갔습니다. 결혼을 해서 하버드 대학교에 가서 2년을, 뭘 끝을 못 보는군요. 그리고 2년을 다니다가
그 뭐 하기 전에 2년을 다녔다라는 얘기는 2년을 다니다가 그리고 나서라고 해도 되죠. 그리고 나서 떠난 거예요. 병에 걸려서 떠났습니다. 질병 때문에 학교를 중단하게 됐군요. 어디 가서 뛰다가 인대 끊어졌을 거예요, 아마. He worked, 그는 그래서 일을 했는데, 어느 farm이니까 농장에서 일을 했고요. compose라고 하면 여러 개들을 모아서 구성하는 걸 compose라고 하잖아요. 그게 만약에 음표를 모아서 구성하면 작곡하는 거겠죠. 단어를 모아서 구성하면 그때는 작문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글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의 시를 썼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많은 그의 시를 썼는데 뭐 하는 동안이냐면 거기서 일하는 동안 많은 시를 썼고요. 자, 비록 이 farming이 농사는 wasn't successful,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농사는 성공적이지 못했으나 뭘로 성공을 했냐면 English teacher로는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순간 딱 경쟁심이 들어가지고 놓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English teacher로는 성공을 거두었고, 그 다음에 핑커턴 어카데미에서요. 그 다음에 핑커턴 어카데미에서 영어 교사로 성공을 거두었죠. 그리고 나서는 뉴 햄프셔 노멀 스쿨에서는 영어 교사로 아주 성공적으로 생활을 했나 봅니다. 자, 그러다가 프로스트가 left 떠났죠. 어디를 떠났냐면 미국을 떠나서 폴이 어디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폴이. 자, 우리 여태까지 지금 우리 수업하면서 단어를 전치사 뭐뭐 봤었냐면 첫날 우리 of 봤고요. 그 다음에 in, out 봤고요. into, out of 봤습니다. 머릿속에 좀 떠오르세요? of는 일단 제일 많은 게 뭐였죠? 대상. 그거 말고 나머지는 뭐뭐의라고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in은 뭐 기억해 두라고 그랬죠? 공간일 때 아니지만 시간일 때는 시간의 경과, 시간이 흐르는 거. out은 공간일 때는 바뀌지만 시간일 때는 뭐였죠? 시간이 다 끝난 거잖아요. 끝. 그 다음에 in에다가 to를 붙이면 공간일 때는 안으로, 시간일 때는 변화. 그래서 뭐뭐로 변하다라고 할 때 into. 그 다음에 out of는 중간에서 튀어나오는 걸 out of, 또는 끝 대상이 이게 되기도 합니다. 끝 대상이 되면 다 써버리다. run out, 다 썼다. of 뭐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봤냐면 through 봤습니다. 그죠? through라는 전치사는 뭘 나타낸다고 그랬더라? 처음 듣는 표정 좀 하지 말고요. through 뭐였죠? 처음 끝까지를 다 했다라는 통과의 전치사가 through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그래서 for 알아보려고요. 매일 오브 해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자, for 보면 표정이 했어, 진짜 했어. 증거 자료가 다 촬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for이라는 말은 제일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뭘 생각하면 좋냐면 위하여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안 좋아요. for는 무엇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뭔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향해서 가는데 왜 향해서 가냐면 가지러 갑니다. 가지러 가니까 교환할 때도 많이 써요. 이게 뭐가 있어서 이걸 가지러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가기도 하지만 이것을 가지러 갑니다. 제가 보통 2번에다가 가지러 교환을 쓰는데 그냥 합쳐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교환을 나타내는 말로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항상 이쪽을 향하고 있어서 얘는 여기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찬성입니다. 습관이 돼서 3번을 쓰려고 그래요. 원래 2번을 교환을 쓰거든요. 그래서 얘는 찬성을 나타냅니다. for라고 반대되는 놈 누구예요? for라고 반대되는 게 against예요. against라고 쓰게 되면 얘는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1번 거슬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반대되는 거죠. 반대로 오는 걸 against라고 합니다. 자, 이번 against는 찬성이 아니고 그래서요 거슬러 오는 거니까 반대하고 대항하고 저항하는 걸 against라고 합니다. go for이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 되죠? 어디로 가다예요. 그래서 leave for 어디로 떠나다가 된 거예요. 미국을 떠났고 어디로 떠나는 거예요. go against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 되죠? 거스르는 겁니다. 그냥 말 안 듣고 결을 거꾸로 가는 거예요. for the law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for the law는 무슨 말이죠? 합법이다. against the law는요? 불법이다 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swim against the river 이라고 쓰면 강을 거슬러 간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against가 이렇게 반대되는 말에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vote for 이라고 하면 얘는 뭐라고 하면 되죠?
vote for라고 하면 찬성하다 또는 그 사람을 찍었다라는 얘기가 되고 vote against라고 하면 반대한다라는 말이 되죠. 그러면 이번에는 for를 against라고 쓰면 얘는 뭐게요? 찬반입니다. 찬반. 찬성 또는 반대를 for를 against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향해서 가는 거여서 사람이 오거나 이러면 뭐에게라고도 해석이 잘 돼요. 이걸 보통 여러분이 위하여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라고 하면 해석이 대부분 다 되는데 굳이 위하여라고 할 필요도 없고요. 교환을 하는 건 예를 들어서 exchange 같은 단어를 쓰면 바꾸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A를 B로 바꾸다라고 할 때 exchange A for B라고 이렇게 씁니다. 대체하다, 교체하다라는 동사 뭐라고 그러죠? substitute이라고 하죠. substitute A for B라고 쓰면 얘도 A로 B를 대체하는 거죠. 왜냐하면 A가 어디로 가야 돼요? B 자리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기 뛰다가 나가는 선수가 B, 경기장으로 들어가는 선수가 A가 되는 거예요. 교체 선수도 substitute이라고 하거든요. 대충 저렇게 익혀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왜 for nothing이라고 이렇게 하면 공짜로라는 말이 되는 이유가 for 바꾸는데 nothing 아무것도 안 주고 바꾸는 게 for nothing이거든요. 그래서 무료로 공짜로 이런 말이 되죠. 자, 봅시다. 어쨌든 미국을 떠나서 Great Britain이라는 말은 저 옛날에는 쓰던 말을 영국으로 갔네요. 굳이 직역하면 이게 대영 제국이 되는 겁니다. 대영 제국으로 갔고 이 깡패 나라를 떠나서 대영 제국으로 갔군요. 근데 그러더니 친구를 사귀었어요. 누구랑 친구가 됐냐면 노트라는 단어가 주목하다라는 뜻입니다. 혼자서 또 필기할 만한 이러지 말고요. 그러니까 주목할 만한 아주 유명한 그런 문학의 figure들하고 친구가 되었죠. figure는 뭔가요? 네, 그 인형 피규어 그거 맞아요. 그게 이 단어예요. 그게 뭘 나타내는 거냐면 사람의 모양, 형체를 나타내는 거죠. 그 인물의 모양, 형체를 figure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물도 figure라고 하고요. 이거 말고 여러분이 하나 더 알아둬야 되는 게 수치라는 뜻도 알아둬야 됩니다. 여기서는 인물이겠죠, 그죠? 그래서 문학계의 유명한 인물들하고 친구가 됐습니다. 거기서. 그리고 나서는 돌아갔는데 뉴햄프셔로 1915년에 다시 돌아갔군요. 자, 그리고 은퇴를 했어요. 플로리다에서 은퇴를 했고 결국 1963년에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그래서 이게 내용 쭉 이렇게 보면 이게 틀렸던 거였죠. 자, 4번도 역시 한번 풀어보시죠. 같이 한번 볼까요? 요 유닛 4에 있는 문제는 이제 다음번 책부터는 안 풉니다. 처음 시작하는 날이니까 문제의 예의를 갖춰서 한 번만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나중에 이 유형의 문제는 안 풀겠습니다. 앙리 까르티에 브레송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아주 유명한 사진 가지고죠. 가운데도 소개되고 있지만 결정적 순간이라는 그게 이 사람의 사진 개념이기도 하지만 사진 작품 이름 중에도 결정적 순간이라는 게 있어요. 물 웅덩이를 뛰어넘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너무 신기한 게 여러분은 뭐 알아요? 여러분 나이 되도록 살면서 여태까지 어떤 지식을 머릿속에 넣어왔나요? 다이소 위치? 이런 거? 자, 그런 것 같아. 계단 위치도 파악 못 해가지고 막 인대 끊어지고 이러잖아요. 자, 여기가 틀렸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웃을 때 살짝 넘어져요. 크게 넘어지다 또 머리 인대 끊어지고 이러지 말고. 자, 앙리 까르티에 브레송은 여기 보세요. 그 비슷하게 생겨갖고 같이 웃지 말고. consider 여기 보세요. 웃지 말고. 야, 그 수업에 예의를 갖추세요. 거기서 너무 웃지 말고.
앙리 까르티에 브레송은 뭐라고 여겨지냐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포토저널리즘의 아버지라고 불리죠. 자, 이 사람이 뭘 만들어냈냐면 초기에 관심을 가졌어요. 처음에는 오일 페인팅이라고 하면 이거 뭔지 혹시 아세요? 이게 유화입니다. 유화. 수채화는 뭐라고 그러죠? 수채화는?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뭐. 네. 사고란 없어요. 사고란 거죠.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뭐 이게 불 뜨거우면 손 떼듯이 막 입 열리는 대로 그냥 혀 돌아가는 대로. 자, 그다음에 봅시다. 이번엔 뭐 그래도 수업은 재밌게 해봅시다. 재밌네. 자, 이렇게 초기에는 유화에 관심을 가졌다가 그 유화와 그다음에 드로잉에 관심을 가졌죠. 우리가 흔히 스케치라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드로잉에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이 둘 다를 얘도 학벌 좋은데요. 캠브리지 대학에서 두 가지 다를 공부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다시 어려진다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학교예요. 캠브리지 리버사이드 캠퍼스 한번 진짜 꼭 한번 다녀보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계에서 일단 제일 큰 대학이잖아요. 한번 가보고, 리버사이드 캠퍼스는 심리학 전공자들만 있어요. 심리학 전공자들만 있는데도 학생이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2만 명이 우리나라 서울대가 그 정도 되거든요. 석박사까지 다 합치면. 근데 저기는 심리학과 하나만 2만 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생긴 학교가 다 캘리포니아 대학입니다. UC가 University of California예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at Los Angeles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캘리포니아 대학교 LA 캠퍼스고, 예를 들어 UC 버클리라고 하면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UC 리버사이드라고 하면 그게 리버사이드 캠퍼스가 됩니다. 그다음에 한번 다녀보고 싶어요, 저런 데서. 그다음에 일명생들한테서 한번 배워보면서 공부 한번 해보고 싶다. 이제 뭐 끝났죠. 뭐. 아침에 읽은 책이 저녁에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자, 그래도 결국은 여러분은 아침에 배운 게 아침에 기억이 안 나잖아요. 야, 1년을 사진을 찍으면서 보냈죠. 아프리카에서 그는 컨트랙트를 했습니다. 블랙 워터 피버를 컨트랙트 했죠. 자, 먼저 이 구문이야 쉬운 거지만 spend 뒤에 시간이나 노력이나 돈 이런 거 들어오죠. 그리고 ing라고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또는 뭐뭐 하는데 무엇을 쓰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1년을 보낸 거예요. 사진을 찍는데 1년을 보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그걸 이제 contracted black water fever라고 하면, contract라는 단어는 주로 여러분이 볼 때는 주로 뭐로 많이 봐요? 계약하다라는 단어가 제일 많죠. 근데 이 계약하다 말고 contract가 어떤 병에 걸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black water는 뭐죠? black water는 흑수? 맞습니다. 흑수 맞습니다. 흑수병입니다. 그래서 블랙 워터 피버에, 흑수 피버에 걸려버렸던 거죠. 이 병에 걸리면 일종의 이제 말라리아 비슷한 건데, 이 병에 걸리면 몸에서 나오는 이렇게 소변 이런 게 새까맣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블랙 워터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궁금하시면 걸려보든지. 자, 갤러리 줄리언 레비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뉴욕에서 1932년에 갤러리 이 미술관이잖아요. 줄리언 레비 미술관이 1942년에 처음으로 그 사람의 작품을 전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해에 프랑스 잡지인 부가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사진을 발표를 했습니다. 퍼블리쉬가 발표하다 널리 알리다죠. 우리나라에서 너무 출판하다라고만 단어장에 적혀 있어 갖고요. 그냥 사람들에게 알리는 건 다 퍼블리쉬라고 합니다. 내가 여기다가 오늘 휴강 이런 거 써붙이면 그것도 퍼블리쉬예요. 널리 알리는 건 다 퍼블리쉬입니다. 자, 그러다 1942년에 독일 군대가 in prison이니까 교도소 안에다가 넣은 거죠. 그래서 얘가 투옥시키다라는 말이 되고요. 자, 독일 군대가 이 사람을 투옥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서브를 했거든요. In the French Army Film and Photo Unit에서, 프랑스 군대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사진부가 되는 거죠. 사진부대에서 복무를 했거든요. 자, 서브라는 단어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뭔가를 주다, 제공하다라는 말로 쓰는데 제일 많이 쓰는 건 음식을 주는 거죠.
그 식당 가면 이렇게 밥 차리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서브라고 하잖아요. 서빙한다라고 그러고. 근데 이거 말고 이 사람이 아니라 이거 말고 어떤 기능이나 자신의 능력을 제공하는 것도 서브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럴 경우에는 우리말로 하다 보면 이게 복무하다라는 말로 해석이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서브가 뭐가 되는 거냐면 군 복무를 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thank you for your service가 군 복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말 되는 거고요. 그래서 셀프 서비스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셀프 서비스가 아니라 셀프 서브가 맞습니다. 셀프 서브가. 셀프 서비스라고 하면 자가 복무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다음에 그리고는 탈출을 냈죠. 그죠? 인쇄 파란만장하게 삽니다. 자, 그 왜 탈출을 냈냐면 사진을 찍으려고. 이 독일의 occupation이라고 하면 점령이죠. occupy라는 단어가 점유하다, 차지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독일의 점령을 촬영하려고 그래서 탈출을 한 겁니다. 파리 점령을 촬영하려고. 그리고 나중에 1944년에 liberation은 해방이죠. 자, 이걸 촬영하려고 말입니다. 그러다 1947년에 조인을 했네요. 결합을 했는데 4명의 사진가들과 결합해서 뭘 만들어냈냐면 매그넘 포토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얘가 엄청나게 유명한 단체입니다. 지금 전 세계를 돌면서 사진전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좀 오래전에 왔었는데 미어 터집니다. 저거 하면. He disliked, 얘는 뭘 싫어했냐면 arrange 되었거나 crop 된 사진들은 싫어하는 거죠. 대신에 favored 뭘 좋아하냐면 candid ones를 좋아하는데 arrange라는 단어는요. 일단 여러분이 단어장에서 볼 때 여러분 뭐라고 외웠었죠? 배열하다, 정돈하다라고 외우잖아요. 이 배열하다, 정돈하다는 지저분한 여러분의 방을 치우고 이러는 것도 arrange지만 그거 말고 시간이나 일정을 배열하고 조정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때는 시간이나 일정을 배열하고 정돈하면 약속을 주선하다. 시간, 일정, 약속 등을요. 이렇게 되면 조정하다, 주선하다 이런 말로 많이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배열하고 정돈하는 게 작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뭐가 되냐면 각색하다라는 이런 단어도 쓰이고 편집하다라는 말로도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지금 편집된 사진을 싫어했다는 얘기예요. 크롭은 뭔지 아시죠? 크롭은 끝부분을 자르는 걸 크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옷 못 입게 툭 잘라놓은 걸 크롭티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편집된 또는 잘라놓은 사진들을 싫어했고요. favor 좋아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이라고 할 때 favorite이라는 형용사 전미사 붙는 거예요. 그 다음에 candid라는 말은 솔직한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렇게 cand라는 말이 들어가면 하얗고 환한 걸 candle라고 그래요. 그래서 환하게 빛나는 양초를 candle이라고 하죠. 옛날에 로마 원로원에 출마를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옛날 고대 유럽을 배경으로 한 영화 이런 거 보면 하얀색 로브 입고 있는 거 이런 거 보죠. 그 사람들이 흰색 옷을 입는 이유가 모든 것을 숨기지 않고 다 올바르게 공개하겠다라는 의미로 하얀색 옷을 입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하얀색 옷을 입은 사람을 출마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candidate이라고 하면 얘가 지원자, 출마자라는 단어가 됩니다. 자주 나오죠. 그래서 candor이라고 하면 얘가 이제 뭐 솔직한 이야기 이런 단어로도 쓰고요. candidate의 명사가 됩니다. candle 양초 갖고 기억해 두시고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candidate이라는 이야기를 생각해 두면 기억하기 좋은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의 인식이죠. 생각인데 뭐에 대한 인식이냐면 결정적 순간을 포착하는 것과 관련된 생각은 남아 있는데 뭘로 남아 있냐면 포토저널리즘의 핵심으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 문제 됐고요. 아, 이거 5번 이거 풀어야 되나? 간단하게만 한번 봅시다. 5번, 6번 두 개 동시에 푸세요. 5번, 6번 둘 다 푸세요. 일부러 옆에 문장도 안 만들어 뒀어요. 안 하려고. 왼쪽이 5번, 오른쪽이 6번입니다. 왜 자세하게 안 해주는지 막 화가 나시는 분은 학원에 가서 항의하시든지.
6번도 풀어보세요. 6번도. 이 5번, 6번 문제도 앞에 나왔던 내용 일치 문제하고 똑같이 보기가 순서대로 주어집니다. 뒤집히는 경우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지나가셔도 되고 자신 있으면 얘를 먼저 보고 먼저 찾아도 상관없습니다. 뭐 서너 개의 문장이 서로 연결된 보기 이런 거 존재하지 않으니까 보기 먼저 보고 답 찾아버리셔도 되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이제 듣기 할 때 푸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죠. 듣기 할 때 이제 넘겨도 됩니다라고 넘길 때 그러고 또 잔소리 이상한 소리 자꾸 하거든요. 뭐 똑바로 해라, 소리 맞춰라, 뭐 좀 맞춰주시고 그런 거 할 때 네 문제 정도는 뭐 삽시간에 풀 수도 있으니까 뭐 거기를 풀어도 좋고 저는 보통 학생들한테 장문독해 많이 권해요. 장문독해 쭉 스토리라인을 갖고 있는 거에서 걔가 읽기 좋으니까 그거 아니어도 뭐 18분, 19분만 풀어놔도 시간이 뭐 많이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으니까 너무 막 들락날락 하면서 보는 건 별로 권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앞쪽에 안내방송 나올 때 하고 그 다음에 2번 들려드립니다 자리에 기어코 2번 다 듣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답 쓰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이렇게 풀면 그걸로만 해도 시간을 꽤나 확보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이 고정단 2-3문제 정도만 미리 풀 수 있으면 한 문항당 90초 정도로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듣기가 예비종이 3분 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빼고 나면 독해 문제 푸는 시간이 48분 정도 돼요. 그런데 2분 정도는 다 듣기에서 얻어와서 쓰기 때문에 한 문항당 보통 90초 정도가 주어지는데 이런 걸 90초 다 쓰는 아이들은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나눠주는 문제 가급적 90초로 푸세요. 가급적 90초로 푸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또 그러면 8문항을 12분에 풀라는 얘기인데요. 제가 근데 사실 이렇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들이 시간을 더 쓰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12분에서 15분 정도 이건 안 넘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부족한 시간 안에 어쨌든 해결하는 연습도 해야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망구 그냥 34번 어렵다고 그러고 막 8분이 가거나 9분이 가거나 그렇게 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에 풀어놓고 그다음에 뭘 자꾸 고민을 해봐야 되냐면 내가 완전히 해석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오답이 아니라 정답을 찾는 것도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건 충분하게 이렇게 연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한번 볼까요? 벤처 어카운트가 해야 되나 이거? 비상 대비 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나는 알아두죠. fair라는 단어가 공정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명사로 박람회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지나가다 보니까 뭐 웨딩 페어 뭐 이래 놨던데 그게 이제 결혼 박람회 이런 말이죠. 박람회 이렇게도 쓰고 엑스포라고 쓰기도 하고요. 엑스포는 엑스포지션을 줄여서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 준비하고 그 다음에 those in your care for emergency 네가 emergency를 케어할 때 그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너 자신하고를 준비시킬 수 있을 텐데 거주자들 벤처 카운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 여기에 for free로 무료로 이 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죠. 날짜 뭐 이런 거 나오고 여러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시간별로 하는 일이 다르네요. emergency sanitation이라는 단어는 최근 들어서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단어죠. 뭐 코로나가 세계를 휩쓸고 다니고 이러면서 많이 나왔던 위생이라는 단어고요. 다음에 재난 대비와 회복과 관련된 걸 하네요. 자, exhibition도 전시회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세 개를 외우면 전시회라는 것과 관련된 단어는 다 외운 겁니다. 듣기 시험에도 잘 나옵니다. exhibition은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물에 purify라는 말은 순수하게 만들다라는 얘기니까 물 정화 방법을 보여줄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동네 물 필터 프로젝트랑 그 다음에 푸드 쿠킹 스킬 이런 것들을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주차는 초등학교 운동장에다가 뭐 하면 됩니다 라고 했죠. 1시에 장기간 음식 저장 방법에 대한 발표가 시작된다라고 그랬는데 그거 어디 있었죠? 장기간 음식 저장에 대한 건 11시 20분부터 정오까지 하는 거니까 네, 이 자리가 잘못되었었나 봅니다. 자, 그 다음 일치하는 거 6번 문제 보시면 디지털 사진 워크숍인데 당신이 디지털 장비가 있을 때만 말이에요. 근데 이 hands-on and 그 다음에 fun digital photography 워크숍에 무료로 참가해 볼 수 있습니다. hands-on이라고 하면 직접 해보는 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워크숍이 주체가 되는 건 얘네들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고의 이미지를 디지털 장비에서 얻어내는 법을 배워보세요. 자, 사진 찍고 구성, 조명, 그 다음에 필터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고요. 그리고 인화하는 거, 사진을 공유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모든 디지털 장비는 모바일 폰을 포함해서 모든 디지털 장비는 다 환영받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아니었구나.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점심은 공짜로 주는데 대신에 참가자들이 뭐는 가지고 와야 되냐면 물과 buttered water라고 하면 우리가 생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병에 넣어서 파는 물, 생수하고 선스크린이 우리가 선크림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거 가지고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간이 한계가 있으니 최초 15명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서둘러 주십시오라는 거죠. 마감주의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자, 정보가 더 필요하면 이런 거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이게 15명만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맞는 거였죠. 예, 그래서 시험에서 뭐 거의 안 틀리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도표, 안내문, 내용 브릿지까지 얘도 6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